아빠 휴직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롯데케미칼 박찬걸 책임입니다. 롯데그룹에서는 아빠 육아휴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제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저도 그 제도를 통해서 18년 7월에 아빠 육아휴직을 다녀오게 되면서 아빠란 무엇인가, 그리고 아이에게 좀 더 어떻게 다가가야 내 아이가 행복하고 좀 더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고민들을 갖고 육아휴직을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롯데그룹에서 최근 2년 전에 광고를 했던 게 있는데 한번 보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율 아빠, 애는 내가 볼 테니까 당신은 더 자. 할 때 얼마나 멋진지 모르지? 한길을 보는 모습 보면서 내 딸 걱정까지 덜게 되었네. 이서방, 칭찬해. 우리 때도 육아 휴직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호 잘 키워라. 아이가 자라는 만큼 가족도 함께 자란다. 함께 가는 친구 롯데. 네, 보시는 광고와 같이 저 광고가 나간 다음에 제 친구들, 그리고 저희 장인 장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말 저렇게 육아휴직을 가도 되느냐, 그리고 남자들을 휴가 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느냐라고 많이 물으셨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 가기 전에는 좀 걱정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게 제가 막상 다녀오고 나니까 육아휴직이 남자들에게 왜 꼭 필요한지, 그리고 아빠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공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많은 도움을 얻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제도를 이제 취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빠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서 아빠가 아이에게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의미를 하면은 진정하게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 이렇게 회사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고, 최소 1개월부터 1년까지 아빠들도 육아를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보시면 데디스쿨이라고 조금 특이한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저 또한 저 데디스쿨을 통해서 아빠가 되는 이제 과정을 하나하나 이제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데디스쿨에서는 크게 이제 아빠가 이 과정에 든 취지, 그리고 아빠가 아이와 좀 더 친해져야 되는 그런 중요성, 그리고 단순하게 아빠가 되었을 때 놀이라든지 기저귀를 가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야 아이들과 좀 더 친해질 수 있는지, 그런 다양한 교육과 그다음 실습 등을 통해서 좀 더 아빠가 되어가는 과정을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아이와 공감하고 그다음 커가는 과정을 사진으로 몇 가지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18년 7월에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배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탯줄을 자르거나 할 때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나중에 와이프와 사이가 안 좋아진다,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꼭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직접 지켜봐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꼭 보고 싶었고 와이프도 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앞서 이제 데디스쿨 과정 통해서 아이의 젖을 주는 방법, 그다음에 우유를 주는 방법, 놀이를 해주는 방법 등을 좀 통해서 아이에게 직접 우유도 주고 책도 좀 읽어주고 이제 잠도 재우고 좀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하나둘씩 장난감도 입에 물고 의자에도 앉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기어가는 과정들을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교육에 아이와 함께했던 생활들을 이제 조금씩 기억나면서 이제 과정들이 쉽지만은 않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때 아이와 함께하지 않은 좀 시간이 있었다면은 지금 아이와 함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는 저에게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아빠는 놀이터, 엄마는 집이라고 좀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최근 코로나 때문에 손부터 씻고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부터 최근에 많이 하는 놀이인데, 제가 이제 아빠가 코끼리가 되고 아이가 이제 코끼리를 타고
집을 돌아다니는 그런 놀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책도 읽어주고 놀이터도 놀러 가고 하면서 아이하고 좀 공감을 갖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끔은 집안을 저렇게 어지럽히기도 하고 음식을 먹을 때 입에 다 묻히고 속상하기도 하고 목욕을 할 때 밖에 나가겠다고 머리도 말리지 않은 채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제 제일 속상할 때가 아이가 이제 아팠을 때 가장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던 사진인데 제 기억에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갔을 때 그 비결 병원에는 갔다 왔는데 열은 떨어지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전전긍긍하면서 애를 재우고 옆에서 계속 짖고 보면서 열은 언제 떨어지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지금 무럭무럭 자라서 지금은 두 발로 잘 걸어 다니고 그다음에 지금은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는 아이인데 항상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타는 것도 좋아하고 제 아들은 이제 자동차를 이제 빠빠라고 부르는데 이제 어딜 지나가나 이거는 뭐 아빠 빠빠 할아버지 빠빠 이제 그러면서 좀 자동차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저건 100일 때 찍었던 사진인데 우연치 않게 이제 찍었던 사진 중에 제가 좀 마음에 들어하는 사진입니다. 앞으로 아이가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모습을 가질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이가 지금은 저하고 자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낮잠을 잘 때도 저녁을 잘 때도 이제 책을 좀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전에는 항상 저렇게 이제 책을 읽어주는데 이제 항상 제 옆에 붙어서 이제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모습에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이는 항상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고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아빠 화이팅을 이제 정확히 발음하지 못하지만 아빠 힘내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말을 하는 나이라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도 얻고 앞으로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또 공감을 해야 될지 매일매일 좀 고민도 하면서 저렇게 아이를 하루하루 키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를 키워가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저는 아이가 처음에 과연 이제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건 아닐까? 그런 고민을 또 처음에는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아이를 낳고 나니 아이가 주는 이제 행복과 이제 아이는 이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다녀온 이제 육아휴직을 통해서 와이프도 이제 최근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그때 한 달간의 육아휴직 기간이 없었으면 제가 아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것도 부족했을 거고 그다음에 육아를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뒤처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육아는 남편이 도와준다가 아니라 함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제 아버지도 그랬었고 아버지와 함께했던 기억이 솔직히 많이는 없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어머니가 많이 육아를 해주셨던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남자들이 함께하는 육아뿐만 아니라 가정의 일도 이제 함께한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광고의 말미 중에 아이가 자라는 만큼 가족도 자란다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이제 제 아이가 태어난 지 벌써 28개월이 되어 가면서 저도 나름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인내심도 좀 가져가는 것 같고 행복에 대해서 조금 더 느끼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간에도 어떻게 좀 함께하는 행복을 가질지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육아휴직을 통해서 아빠들도 좀 더 아이들과 좀 친하게 지내고 가족들과 좀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